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려요.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합 이치동입니다. 예. 오늘도 그 예. 오프닝 선곡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해철님이 보낸 네. 나에게 쓴 편지가 손편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메일 편지 아니지? 보고 싶네요, 신해철 씨. 아니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치동 기자님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희에게 청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예. 기분 좋은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식구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첫 소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전 협상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협상 열차가 급발진했지만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광물 협정 화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난 3년간 미국이 무기를 많이 줬고 이제 종전 협상도 해주고 있으니까 대가를 치러라 이겁니다. 돈이 없으면 현물로 땅속에 있는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을 넘기라는 건데요. 명분도 내세웁니다.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히토류를 개발하면 투자하면 러시아가 함부로 다시 침공하지 못할 테니 자연스럽게 안전보장 효과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미국이 당초 5천억 달러, 우리 돈 720조 원 상당의 자원 개발 지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청구서를 받아보고 허걱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미국 니들도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한 측면도 있잖아. 이건 이제 6.25 전쟁 참전 이후 미군의 그 한반도 주둔과 관련해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죠. 예. 맨날 방위비 올려달라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비단 한국을 위해서만 있는 거냐. 중국 견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내민 청구서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난 3년간 총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의 5분의 1, 140조 원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는데 예. 이제 와서 720조 원을 얘기하면 도대체 3년 동안 이자가 얼마가 붙은 거냐. 예. 얼마를 붙여서 갚으라는 소리냐. 니네가 고리대금 없자냐. 이런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면서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미국이 준 게 무상 지원인 공여 형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설명합니다. 예. 지난주 협정문 초안을 들고 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로했습니까? 경로했다고. 네. 경로라는 단어는 피하시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독재자 운운하면서 압박하고 또 이러다가는 당장 지원 끊기고 패전국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백기를 들고 곧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워싱턴에 가서 서명을 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예. 물론 지난 며칠 새 협정 초안이 좀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타결되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가 그 광물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속속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뭐 28일 날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하나 궁금한 게 이거예요, 기자님. 그럼 우크라이나가 얻는 건 뭐예요? 진짜 정말 안전 보장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최대 화두는 안전 보장, 가장 원하는 건 안전 보장인데 이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한국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처럼 미군이 들어와야 된다. 미군이 우크라이나 주둔해야 된다. 예. 이것만이 실질적인 안전 보장이다. 실효성 있는 거다. 투자나 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동부 쪽에 해봤는데 그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절대 안 보낸다. 대신 기업들이 들어간다. 이걸로 퉁치자. 뭐 이런 셈이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속이 타는 거죠. 근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나토 가입해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거 히토류 가져가면 나토 가입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기본의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원했던 건 나토 가입인데 트럼프가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고 단칼에 자르니 예. 그러면 평화유지군을 보내는데 유럽군만 들어오면 안 되고 미군은 꼭 같이 들어와야 된다. 야, 플랜 이렇게 B조차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조차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참 젤렌스키 대통령 가까이 있으면 술 한잔이라도 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죠?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어요 마음고생이 진짜. 심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희생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히토류 개발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얘기를 근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벌써부터 미국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푸틴이 어제 트럼프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 체결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새 영토에 매장된 히토류에 대한 미국 등 외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새 영토는 2022년 2월 침공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뭐 돈바스 포함해서인데요. 이쪽에 히토류하고 석탄 등 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 영토, 이거를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벌써 선포를 한 거죠.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공급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는데요. 예. 지난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럽 잘 들어. 제재 이런 거 이제 다 쓸모없어. 있으나 마나야. 니들에게 좋았던 바이든 시절은 잊어버리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보란 듯이 전략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예. 어쨌든 푸틴과 트럼프가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쿵짝쿵짝 예.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는 사이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을 테고요. 네. 근데 기자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또 우호를 과시하고. 맞아요.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잖아요, 요즘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주제 하나로 말씀드려야 될 정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예. 옛날에 이제 닉슨 전략이라고 있었거든요. 닉슨 옛날에 이제 독트린.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친해졌습니다. 뭐 예. 핑퐁 외교하면서. 근데 지금은 반대로 트럼프가 중국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역 닉슨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시진핑도 알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봐라 이거. 푸틴하고 붙어서 나를 이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양손에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만 중국과도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가 약간 균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지금 저희 이제 국내 문제가 참 복잡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큰 세계 이제 안보 지형이 이렇게 크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랑 이렇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체는 지금 배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신문 사설에서도 뭐 이것저것에서 쓰고 있고요. 예.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을 비교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던데요. 6.25 전쟁도 3년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정전 협정이 체결됐잖아요. 시기적으로 저희하고 좀 기간적으로는 그러네요. 비슷하죠. 예. 당사자인 우리는 협상 테이블 앉지도 못하고 협정에 사인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세였죠. 예. 역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글과 같은 국제사회에선 힘, 국력이 갑이고요. 예. 국력하고 연동이 돼 있긴 하지만 지도자의 위상, 이미지, 외교력도 중요하다는 걸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전쟁통에 선포한 계엄령에 따라서 대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푸틴은 젤렌스키를 합법적인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 트럼프는 코미디언 출신 독재자라고 부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푸틴과 트럼프가 속된 말로 젤렌스키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겸상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의 안전보장 약속을 믿고 그 많던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까,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 나오는 건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가 됐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거래를 다시 하게 되면 한국을 패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트럼프가 자주 하는 말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다. 그래서 잘 다뤄야 한다 이거거든요. 예, 예.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사회 현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미넨에서 뭐 한미일 뭐 외교장관 회담하면서 뭐 비핵화 다짐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럼 큰 의미가 없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외교적 선언, 수사이지만 예. 또 그런 수사와 또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음. 또 현실을 또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과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네요. 예. 저도 뭐 말은 하지만 이치동 기자님은 뭐- 이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예. 지금 제 처신도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더 볼까요? 예. 예, 독일 예. 얘기 아, 한번 예, 독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좌파 성향 여당이 참패했다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유럽의 맏형으로 불리는 독일도 집권 세력으로 3년 만에 다시 보수 쪽을 택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럽의 이제 트렌드긴 한데요. 기독민주당 그리고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 연합이 28.5% 득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당의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총리로 재임하고 2021년 물러나면서 예. 좌파인 사회민주당에 내준 권력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예. 독일 대한당이라는 구구 정당이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올라프 숄츠 현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은 3인당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독일 주요 정당 이름에 기독, 이제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중도 보수, 사회가 앞에 붙으면 중도 좌파구나 하면 됩니다. 예. 예. 유럽 여기저기서 구구 세력이 약진하고 있지만 독일이 어딥니까? 그 나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치 패망 이후에 독일에서 구구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코로나 와중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독일에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민자들에 의한 흉악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달에는 2살 배기 아이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에 더는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예. 차기 총리 자리는 선거에서 이긴 보수 연합의 프리드리 메르츠 대표가 예약했는데요. 거의 확정적이죠. 같은 당원이자 같은 메시인 메르켈에 가려서 한때 정계를 떠나기도 했지만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예. 총선 승리 후에 일성으로 유럽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천명했습니다. 미국 예. 긴장해라 이건데요. 트럼프발 격동의 시대 그리고 독일의 새 리더십 하에서 유럽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